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요즘 글쎄요, 어떤 최근의 흐름을 말하는 걸까요? 유튜브 통해서 여러 가지 영상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영상이 있답니다. 이걸 왜 볼까? 그런데 계속 보고 있네.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던질까 말까춤, 그 3시간 거울 보기 등. 이게 뭐죠? 3시간 거울 보기나 거울만 보고 있는 영상이잖아요. 그리고 던질까 말까는 뭐 이렇게 동작만 취하는데 그 영상을 그렇게 많이들 보신답니다. 특정 동작을 반복하는 콘텐츠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긴 시간인데 편집이 없는 영상 은근히 중독성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멈출까 말까. 이제 안 멈출 거야.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우리 시청자들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단순한 거를 꾸준히 하는 게 어렵다고요, 여러분들.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다 그렇지. 10시간 동안 던지고 싶은 거 참아야 돼요, 여러분들. Five, four, three, 빨리 가! one. 우리 꿈과 희망 발사! 정철 편집위원. 저 동작을 10시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생중계를 한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저걸 봤다 그래요. 굉장히 단순하면서 어찌 보면은 저 모습은 뭐지? 이걸 왜 볼까? 제목이 이렇게 달렸는데 글쎄요. 정철 편집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저것을 보고 예. 뭐 사회학적 용어가 하나 생각났는데 예. 군중 속의 고독이 생각났습니다. 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예. 현대지만 예. 현대인들은 고독하다는 얘기죠. 예. 결국 저 유튜브를 영상을 만든 분도 그렇고 혼자서 예. 하지 않습니까? 예. 저분도 아마 고독하지 않을까. 아. 고독을 씹으면서 예. 저 유튜브를 만들면서 희망을 예. 갖고 희열을 갖고 누군가가 봐줄 것이다. 그리고 저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예. 저 작은 방에서 나와 같은 심정으로 저 사람을 만들었구나. 거기에서 나와 같은 심정을 동일시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동병상련의 느낌을 뭐 어떤 위로를 좀 얻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것이 바로 요즘 젊은이들의 시대적인 생각 아닌가. 저처럼 이렇게 예. 생각한다면 저는 사실 유튜브를 보지 않는데 예. 저 시간에 왜 저 짓을 해?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저도 항상 요즘 깨어있는 마음, 열린 마음을 자꾸 예. 보려고 하는데 예. 어쨌든 요즘 사람들은 저런 생각을 갖고 있다. 예.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어도 예. 내가 고독하고 희망이 없고 예.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저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는 것이 아닌가. 아까 국회 얘기도 나왔지만 예. 국민이 저렇게 예. 그 외로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우리가 정치권도 그러하고 저희 언론인들도 그러하고 좀 치유하는 그러한 좀 어떤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런 것들을 그냥 웃기고 있네. 이렇게 넘겨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10시간을 저렇게 한 등장하시는 분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 동작을 10시간 다는 건 사실 보통 인내심과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떤 목표를 달성했다는 측면에서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아까 국회 얘기 잠깐 하셨죠. 많은 분들이요. 국회 이렇게 국민을 괴롭히는 듯한 국회 모습보다 차라리 저런 영상 보면서 위안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요.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대목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저게 뭐지? 이렇게 웃고 넘어갈 것까지는 아니에요. 저런 걸 많은 분들이 저런 동영상에서 위로를 받고 많이 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경제 기사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11월 수출 작년보다 14% 감소했습니다. 12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11월에 지난달에 14% 줄었다는 것도 이게 사실 부정적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12개월 연속 마이너스 계속 전년 동기 대비 줄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반도체는 마이너스 31%, 석유화학 마이너스 19%.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수출, 올해 전체로 봤을 때 두 자릿수 감소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는요. 12월부터,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이번 달부터는 나아질 것이다.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근거일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간 부진했던 컴퓨터와 무선통신기기 등 수출이 개선되는 등 일부
회복 조짐이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근거로 나아질 것이다라고 지금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입니다. 컴퓨터만 빼고 수출 주력품 13개 가운데 12개가 추락했습니다. 컴퓨터만 빼고 나머진 다 안 좋다는 거죠. 여기 보면 D램값, 반도체 최근 몇 달 새 보합세 바닥 따지고 있어 그나마 위안이다. 정부가 이런 쪽에 근거를 좀 두면서 나아질 것이다 보는데 그러나 생산량 70% 수출하는 석유화학은요. 중국 업체들이 일단 증설에 나서서 우리한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상희 평론가, 네. 이거 수출,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참 우려스러운데요. 예. 지금 이제 정부가 예. 기본적으로 이제 강조를 하는 건 이제 좋은 것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약간 단기적인 시각, 부분적인 시각을 부각시켜서 예. 전체를 덮는 방식으로 지금 계속 그 설명을 하는데 예. 저는 좀 개선, 그 자체의 태도도 좀 약간 바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출의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수입 규모도 줄어들고 있어요. 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해외 무역 규모 전체의 볼륨이 지금 우리가 지금 줄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교역으로 사는 나라인데요. 네네. 그리고 주력 품목이 바뀌지 않고 있는데 예. 바뀌지 않는 사이에서 그 품목 안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품목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남는 건 이제 반도체하고 뭐 컴퓨터, 예, 뭐 이런 컴퓨터 거. 정도 남는 거죠. 그 정도 그나마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근데 그거 하나에 기대 가지고 예. 가다가 그거 하나가 흔들리면 국가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의 청와대 그 경제 상황의 설명 태도는 예. 심지어 꼬리를 너무 흔들다가 몸통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몸통을 다 예. 보여주면서 예. 같이 국민과 함께 하고 예. 공감을 얻어가면서 함께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자세로 조금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너무 이런 우려가 낙관적이라고 듭니다. 지금 보시는 거네요, 예? 지금. 정부가 너무 낙관적 태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보다는 예. 애써 안 좋은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좋은 부분을 너무 부각시키려는 모습이 잘못하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전체를 흔들 수도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우리 국가부도의 예. 날 영화 보셨잖아요. 예. 그 뭐냐면 어떤 한 예. 부분을 무마하기 위해서 예. 전체를 무시하는 그런 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런 걸 좀 알겠습니다. 우려하는 거죠. 지금 수치로 나온 거는 참 안 좋습니다. 정부 기대대로 12월부터는 좀 제발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가 넘어가면요.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타다. 이 타다 참 그동안 말도 많고 논란 많았습니다. 타다. 타나 못하나. 이번 주 중요 분수령이다. 제목이 운율이 좀 있네요. 타나를 앞으로 계속 타는 건가 못하는 건가 이번 주가 중요한 기점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보면은 국회 국토교통위의 법안 심의도 있고요. 그리고 관련 재판도 있다는 겁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지금 법안이 하나 발의가 됐는데 여객운수법 개정안입니다. 근데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현행 타다 영업 방식이 사실상 금지가 됩니다. 그러면 타다 못하는 겁니다. 이제는요. 여야 의원들이 일단 공감하는데 법안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답니다. 공정 거듭한 국회 사정 따라 미뤄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일단 국회 법 사항이고요. 그리고 기소된 이재용 대표 오늘 첫 정식 재판에 나섭니다. 그럼 또 재판에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윤시안 변호사, 이거 복잡한 내용인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한 1분 남았는데 짧게 의견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현행법에 어긋나는 부분은 이제 개정되지 않으면 예. 처벌은 불가피한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국회에서 저거를 개정하기 이전에 예. 이것이 과연 신사업인지 여부부터 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내용이 반영된 입법이 필요하다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장유미 변호사 한 30초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 재판 중에 예. 이제 법이 또 이제 바뀌면 사실상 이제 이 재판 자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 참 이제 4차 산업을 두고 이게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하나의 이제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예.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앞으로도 여러 이제 이 과정 예. 중에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 건데 이번에 잘 좀 마침표가 찍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참 많은 분들은 편리하다고 생각하시지만 또 법적인 논란이 있어서 여러 가지 또 과제를 던져줬습니다. 자, 다음은 장혜선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입니다.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아기 살린 상어입니다. 아기 상어 인형에 구멍이 하나 나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위스콘신주의 주택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총알이 한 가정집 벽을 뚫고 잠든 아이 근처까지 날아갔지만 천만다행으로 이 인형에 총알이 박힌 겁니다. 인형과 아이의 간격은 약 12cm. 아이는 잠들기 직전까지 인형을 갖고 놀았다는데 이번 일로 아이에게 더 특별한 인형이 됐겠네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핌 베어백입니다. 지난 28일 핌 베어백 전 네덜란드 감독이 4년간의 암 투병 끝에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히딩크 감독을 코치로 보좌하면서 4강 신화에 힘을 보탰는데요. 2006년엔 직접 우리 대표팀을 이끌면서 이듬해 아시안컵 3위의 성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한국 축구의 빛나는 순간을 함께했던 그에게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제압입니다. 가수 겸 작곡가 에이톤이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던 외국인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여성의 비명소리를 듣고 뛰어가 해당 남성을 업어치기로 제압했는데요. 또 주민 한 명을 지목해 경찰에 신고하게 하는 기지도 발휘했습니다. 유단자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대부분 고령이라 직접 나섰다는 그 노래와 작곡 실력은 물론 불의에 맞서는 용기까지 정말 멋지네요. 지금까지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우리 생활 속에 저런 영웅들이 있어서요. 그래도 세상은 아직은 살만하다는 소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매일영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